이 사람들 5성급 호텔 중식당 아니면 안 가는 사람들이야. 일찍 얘기하려고 했다가 내가 너무 바빠서 이제 얘기하네. 그래도 예약 전에 얘기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형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해놨어요. 오시기 전에 따뜻한 음식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님 안 오시면 저희 진짜 재료값이랑 그대로 홀랑 다 날리는 거라고요. 형님 오신다고 최고급 재료로만 준비했는데. 정말 웃기네 동서. 내가 노쇼야? 예? 내가 노쇼냐고. 노쇼가 뭐예요 형님? 진짜 말 안 통하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예약 시간 전에 취소했잖아. 내가 무슨 예약 시간 넘어서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료값? 그거 얼만데? 그리고 솔직히 내 지인들 수준 알지? 내가 거기 데리고 갔다가 무슨 개망신 당하려고 그래. 그리고 동서, 내가 솔직히 가게를 가서도 동서랑 서방님 가게라는 거 말 안 하려고 했어. 그거 알아? 왜요? 생각해봐. 동서네가 동네에서 반점한다고 하면 내 지인들이 날 뭘로 보겠어? 형님, 저희가 무슨 못할 짓을 했어요? 저희가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수준 낮은 일을 하는 건 맞잖아. 나와 비교했을 때 말이야, 이 수준이 낮다는 거지. 형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학력, 경제력, 능력, 그 세 가지는 갖춰야지. 그래야 수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수준이 낮으면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고. 형님,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뭐라고? 형님 학교에선 형님보다 학력이 낮고 돈 못 벌면 무시하라고 가르치던가요? 형님 가르친 그 선생 내가 찾아가 봐야겠네요. 도대체 학생한테 뭘 가르치고 의사란 타이틀을 줬는지. 야, 너 말 다 했어? 없는 것들 생각해서 마음 좀 쓰려고 했더니만 완전 주제를 모르고 덤비네. 야, 내가 너 동서 해주니까 네가 진짜 나랑 같은 급인 줄 아는 모양인데 너 대가리는 왜 달고 다니니? 너랑 나는 달라. 재수없어. 너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별 거지 같은 게 지랄을 다 떠네 정말. 끊어. 여러분, 저희 형님 아니 이 인간 진짜 제정신입니까?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학병원 교수랍시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다니. 그리고 지가 무슨 공주도 아니고 첫날 만날 그놈의 고급 타령.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이제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놈의 노쇼인지 뭔쇼인지 지 맘대로 예약날 갑자기 예약 취소하고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친 형님 이야기를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자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진짜 또라이 같은 년. 이제 전화도 받지 말고 만약 엄마 집에 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한 번만 더 당신한테 그랬다간 형수고 나발이고 내가 죽사발을 내놓을 테니까. 순하디 순한 제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진짜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절대로 그 인성과 습성은 변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또 이렇게 당하다니. 솔직히 동서 형님지간에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좀 다르구나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일 아닌 일로 사이 좋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형님으로서, 윗사람으로서 동서를 품어주어야 하지 않나요? 설령 제가 잘못을 해도 10살이나 많은 형님이 그래도 어른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건 뭐 어디 가서 우리 형님이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이니 아우 진짜 제가 화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왜 저렇게 콕 집어 저리 무시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은 꼭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약 취소 사건 이후 전 정말 형님과 대면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형님의 상또라이 면모가 드러난 대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왜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형님은 저한테 그렇게 못된 말과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더 잘 나갔고 전 배달비 아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전 정신을 잃었고 하필 형님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죠. 제가 눈을 떴을 때 진짜 꼴도 보기 싫은 형님이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어? 제 다리가 하반 심압이 안 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 나 진짜 궁금한데 그렇게 무식하게 일해서 돈 벌면 기분이 어때? 난 동서처럼 일하면 그 돈 벌어도 기분 진짜 더러울 것 같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서방님이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동선 왜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좀 차려. 지난번에도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두려고 했는데 이 꼴을 보니 측은지심이 생기네. 동서랑 나이 차이가 이런 거야. 수준이 높으면 생각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거든.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당분간은 휠체어 타고 다녀야 해. 아유 참 꼬라지 하고는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아유 형님이란 사람이 일하다가 죽을 뻔한 동서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전혀 저거 입을 깁스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화가 나서 전체 가슴을 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전 형님 그년이 한 말에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생기고 조건이 달라지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괴롭히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 진짜 말하는 꼬라지 보면 나도 우라통이 치밀지만 어쩌면 오늘은 자기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그딴 식으로 표현한 건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형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 신세라 남편의 가게 일도 제대로 돕지 못했고 그저 남편이 일하는 걸 가만히 보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 왜 전화하셨어요? 이제 막갑하네. 모레 시아버님 기일인 거 몰라? 맞다. 맞다? 완전 지 멋대로네. 팔은 멀쩡하니까 제사 음식 하러 올 수 있지? 제사장은 내가 백화점에 배달시켰으니까 와서 음식이나 해. 동서는 꼭 내가 이렇게 챙겨야 하더라. 왜 스스로 할 줄을 몰라? 머리를 좀 써. 집안 행사가 있으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발.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해? 동선 맨날 펑펑 놀잖아. 서방님 밑에서 마음대로 말이야. 하여튼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랑은 말에 섞지 말라던데. 답답해. 시아버님 기일을 깜빡하긴 했지만 또 전화해서 지랄을 하는 또라이 형님. 다리만 멀쩡하면 다시 한번 2단 옆차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는데 이젠 몸이 이러니 답답한 건 저였습니다. 시아버님 기일이니 이제 저한테 음식하란 소린데 형님 인연은 항상 저만 만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왜 직업이 없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도태되는 법이잖아. 만일 내 나이가 지금 동서 나이였다면 난 동서처럼은 안 살아.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일 안 하는 여자들을 혐오하는 거 몰라? 우리 서방님이니까 그렇지. 아휴, 진짜 동서, 우리 서방님 아니면 절대로 결혼 못했을 거야. 아니, 지가 뭔데 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훈수 두는 게 아주 취미더라고요. 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만 좀 해라 제발. 왜 이렇게 사람을 흔들고 싶어서 안달일까? 진짜 가끔씩은 형님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지럼증까지 느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형님은 절 보면 말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해. 아이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해? 그리고 아무리 서방님이 돈을 번다 해도 식당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아휴, 그런 대책도 없지. 난 정말 직업도 없이 남편 버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들이 제일 한심해. 심한 말 한 번 할게요. 진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확 머리통을 깨버리고 싶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의견 존중해서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은 일 없으니까 제가 참고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고 전 남편 밑에서 펑펑 노는 여자니 시아버님 길에 혼자 가서 일한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형님 자기는 일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번씩 아주버님 시댁에 오실 때면 진짜 무슨 요조숙녀처럼 변하면서 절 왕따 시켰습니다. 우리 근처 바에 가서 한잔할 건데 서방님 같이 가요. 그럴까요? 오랜만에 우리 넷이 뭉칠까요? 서방님, 우리 셋은 다 일하는 사람이라 일 이야기를 많이 할 게 분명한데 동서가 가면 어차피 대화 주제에 끼지도 못할 거고 불편하기만 하지 않겠어요? 우리 나가면 어머님 심심하시니까 그냥 동서는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도 좀 쉬어야죠. 안 그래 동서? 나원 가짜나서. 그러니까 전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끼지 말라는 거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는 일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이야, 이것도 제 주인가 생각했죠. 사실 전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일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바로 결혼해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죠. 직업을 가져본 적 없는 제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형님이 하는 말이 예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에 발끈하면 뭐 할 것 같아 웃으면서 어차피 난 안 가려고 했다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아버님 길이 되기 전까진 정말 형님을 좋게 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날 전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리가 더 쑤시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열이 오를 정도로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 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쉬어라. 저 정말 죄송해요. 아픈데 어쩌겠니? 푹 쉬어라. 시어머니는 쿨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쿨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인데 며느리가 전도 붙이지 않고 있다니. 전 근처 병원으로 가서 통증 주사를 맞고 해열제도 맞으면 낫겠지란 생각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빨리 링거를 맞고 시댁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야! 형님?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버님 기일이라고 일찍 가서 전 부치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건 아는데요. 제가 아침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일하기 싫어서 별수작을 다 부리네. 야, 내가 의사야. 너 지금 꾀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뛰어와. 안 그러면 네 다리 완전 내가 부숴버릴 테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인연은 진짜 가만히 둬선 안 되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없던 힘도 갑자기 생긴다는 거. 저 형님 2년 전화 받고 아프다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링거 바늘을 빼고 당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인연을 어떻게 조져버릴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또 그 주둥이로 절 공격할 테고 시어머니는 또 형님 편을 들겠죠. 전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 제갈공명처럼 고도의 전략으로 형님이란 년을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뒤 전 택시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현관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형님이고 뭐고 없던 심정으로 아주 칼을 갈았죠. 그리고 아주 요란스럽게 현관문을 향해 휠체어로 돌진했습니다. 아주머니와 시어머니는 음식을 하다가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픈 애가 왜 여길 와? 내가 쉬라고 했잖니. 며느리로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픈 몸을 끌고 와야만 했어요. 꼭 해야 할 일? 네, 어머님. 전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로 가 고함을 있는 대로 쳤습니다. 야, 또라이 나와! 주율이 미친년아, 당장 나오라고! 전 그렇게 형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10살 어린 동서가 감히 형님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해대니 방에서 안 나올 수가 없었죠. 동서? 지금 나 부른 거야? 귓구멍이 막히셨어요? 네, 형님 부른 거잖아요. 너 돌았구나. 제대로 돌았어. 직업 여성이 왜 집에서 이러고 있대? 병원 안 갔어요? 내가 병원을 가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야, 이거 안 보여?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난 쉴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너랑 달라. 나 내일 신랑이랑 괌으로 휴가가. 휴가 전날 너무 힘 빼면 안 되지. 아휴, 그래서 노는 손 좀 오라고 한 건데 너 사고 난 날 다리만 다친 게 아니고 머리도 다친 거 아니야? 나 휴가 갔다 오면 너 뇌 사진 좀 찍어보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게 맞아. 여권을 흔들어대며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휴가가 갈 자격이 있다는 형님년을 보니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너 좀 맞아야겠다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몰랐네. 이건 말로만 듣던 여권이네. 나 좀 줘봐요, 형님. 지랄하지 말고 빨리 푸옥해 가서 전이나 붙여. 야, 여권 좀 보자고. 전 그렇게 형님의 여권을 빼앗았고 있는 힘껏 여권을 형님 눈앞에서 박박 찢었습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보자니까. 아유, 당장 꺼져 이 미친년아. 너 진짜 오늘 내가 평생 다리 병신 한번 만들어줄까? 돌대가리 같은 년이 머리가 나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깨춤을 춰. 너 진짜 오늘 완전 칠알발광은 떠는데 내가 오늘 널 이승하직하게 만들어줄게. 이리 와. 형님은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고 절 향해 달려왔습니다. 전 휠체어를 탄 채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더니 형님은 중심을 잃고 결국 지 발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일하는 아주머니인가에서 돌아봤더니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거 집안에 걸려서 자빠진 것 좀 봐. 어머니, 지금 제가 인연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세요? 어머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형님은 있는 대로 열을 받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절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순간 전 현관 밖에 바로 계단이 있다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절 잡았고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형님 면상에다가 죽빵을 날려버렸죠. 그때 조용하고 품이 있으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에휴, 정신 나간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이제 그 입 좀 닫아라. 너무 시끄럽다. 응? 형님은 시어머니가 날린 프라이팬을 맞고 쌍코피가 났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119에 연락해서 집안에 걸려서 치가 넘어진 거라 해. 자, 우린 음식 준비하자. 아휴, 시끄러운 게 없어지니 정신이 맑아지는구나. 역시 우리 시어머니셨습니다. 복수도 우아하게 하셨죠. 전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119에 연락해 형님을 병원으로 보냈고 저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아버님 기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여보, 이제 우리한테 자식은 둘째 내외예요. 그러니까 저런 시끄러운 것들은 잊고 마음 편히 계세요. 첫째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이 말인즉슨 형님 내외를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형님 내외가 모르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없는 척하면서 형님 내외가 주는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재산이 있다는 걸 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형님 내외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한 절 위해 병간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했고 이젠 2다리로 뛰어다닐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쯤이면 우리 형님은 어떻게 됐지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결국 형님은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오명을 씌고 다니던 병원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정말 사람은 역시 변하질 않습니다. 처음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예요. 형님과 전 절대로 친해질 사람이 아니고 저와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개와 고양이? 섞이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형님과 있었던 옛 이야기를 하니 답답했던 체증이 확 풀어지는 느낌입니다.